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항공기 운항이 멈췄고 금융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는데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며 대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사퇴설이 돌던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유세에 복귀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얼바인의 한인 바이올린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모 씨는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2년간 보호 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최종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결승전다운 수준 높은 플레이로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신디조와 티나정 선수의 한판 대결은 내일 방송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다친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기 운항이 멈췄고 금융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완전한 피해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공항의 체크인 전광판 화면이 고장난 듯 깜빡거립니다. 미국 덴버 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모니터는 파란색 화면만 가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 세계 곳곳 공항에서 항공기 수속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There are 8 people in my party. There's 8 13 people, in ours. $456 a ticket, and they're giving me $100 back. That is it. Canceled. Yeah, at first it was delayed, but then canceled. 통신 대란에 병원들도 타격을 받으면서 독일에선 수술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영국은 런던 거래소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911 센터 시스템이 다운돼 구조 전화를 받지 못했고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부 생산 라인이 중단되거나 프랑스 디즈니랜드,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계산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는 등 피해는 분야를 막론하고 발생 중입니다. 이번 장애는 미국 대형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 클라우드와 충돌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system was sent an update, and that update had a software bug in it and caused an issue with the Microsoft operating system.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협력해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도 장애 원인을 확인하고 수정 업데이트를 배포했는데 일부 시스템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을 수 있어 완전한 복구까진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일부 항공사 예약 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일일이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 수속이 늦어져 출발도 잇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젯밤 인천국제공항. 항공권 발권 부스 앞에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MS 서버 장애로 온라인 체크인이 안 돼 일일이 현장 발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약자 확인도 전산이 아닌 수기로 처리하면서 수속은 더 늦어졌습니다. 무슨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더 여기서 지연이 되면은 그 투어도 지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있죠. 현재 MS 서버 장애를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곳. 어젯밤 11시 기준 제주항공은 36편, 이스타항공은 22편, 에어프레미아는 2편의 항공편이 각각 운항 지연됐습니다. 이 밖에 외국 항공사 제스타와 홍콩 익스프레스도 문제가 생겨 온라인 예약과 모바일 체크인,
항공권 발권이 막혔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모두 독일 아마데우스사가 만든 나비테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연동된 MS 클라우드 서버가 문제를 일으킨 상태입니다. 항공사들이 추가 근무자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지만 지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금 우선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르면 오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인천공항과 양대 국적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 26개 회사도 이번 서버 장애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 10개 기업의 피해가 확인됐다며 비상 대응팀을 구성해 긴급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한편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에서 한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입니다. 영상에서 스피릿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은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너무 짜증나니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모두 닥치라고 윽박 질렀습니다. 당시 오전에 라스베이거스로 향할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약 8시간 지연된 가운데 다른 항공편 승객들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게이트 내 승객들의 소란이 이어지자 스피릿 직원은 제발 조용히 해달라며 시끄러워서 어떤 항공기가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스피릿 항공사는 당일 있었던 고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히고 두 여직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며 대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사퇴설이 돌던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유세에 복귀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피격 후 닷새 만에 귀에 거즈를 붙인 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대선 승리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Blood pouring everywhere, and yet, in a certain way, I felt very safe because I had God on my side. 트럼프 2기 비전으론 먼저 통합을 꼽았습니다. 남부 국경 봉쇄와 물가 억제, 세금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대외 정책에선 보호무역과 우크라이나 등지에 국제 분쟁 종식을 공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 과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역대 최장인 93분 후보 수락 연설 동안 물 한 번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말 사퇴설까지 돌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수락 연설 다음 날 물러나지 않겠다는 성명을 다시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소에서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면서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캠프도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bsolutely the president's in this race. You've heard him say that time and time again. 피격 사건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47대, 트럼프 52로 격차가 5%포인트 차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퇴진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민주당 내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또 한 번의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로 올린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또 올릴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위원회는 이달 말 최저임금을 3.5%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최저시급 70센트가 더 오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위원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을 위해 구성한 기관입니다. 한편 업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업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얼바인의 한 한인 바이올린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학생을 성추행해 성범죄자로 등록됐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영어명 피터인 권대술 씨는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고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됐습니다.
피터 권 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자신의 집 앞에서 긴급 체포됐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8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얼바인에서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최종 우승자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결승전다운 수준 높은 플레이로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신디 조와 티나정 선수의 한판 대결은 내일 방송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드디어 올해 미주 한인사회 최고 아마추어 여성 골퍼가 탄생한다. SBS가 주최하는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망의 결승전이 이번 주말 방송됩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지난해 우승자 티나정 선수와 이번 대회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신디조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탄탄한 실력을 갖춘 베테랑 골퍼로 경기는 시작부터 불꽃 튀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달아나는 선수를 다른 선수가 바짝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더구나 두 선수 모두 비등한 비거리와 정확한 샷을 선보이면서 매 홀마다 승부는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달아나려는 선수와 뒤쫓는 선수의 치열한 접전에 경기 막판에는 예상을 뒤집는 반전까지 나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대 다크호스의 숨막히는 대결은 그야말로 결승전다운 한판 승부가 됐습니다. 2024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결승전은 내일 밤 디렉TV, SBS HD 채널 2080, 그리고 스펙트럼 채널 1483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1일 일요일에는 낮 12시 SBS 라이프 S 채널, 저녁에는 SBS 스타 18.2와 SBS 플러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여러 한인 중견 작가와 신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특색 있는 작가전이 LA 한인타운에서 펼쳐집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남가주 한인 미술가협회의 뜻깊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페인팅과 프린팅부터 설치 미술까지 2D와 3D의 다양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 중견 작가들과 신인 작가들이 함께한 전시회입니다. 모두 9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들의 새로운 관점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9분의 작가가 함께 했고요. 주제와 맞게 리크했던 이유라고 해서 우리 모든 아트웍은 창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 그렇지만 그 새로운 것도 재탄생이 되는 것이 또 다른 탄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번 쇼를 준비를 했고요. 새로움을 재창조하다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회는 EK 갤러리에서 오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평면화부터 도자기와 한지로 만든 작품들까지 남가주 한인미술가협회의 작가 71명이 협회 60주년을 맞아 LA 한국문화원과 함께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인 작가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담긴 넓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올해는 55회 정기전 전시인데 올해가 저희가 64년도에 창단돼가지고 딱 60년이 됐거든요. 저희 회원들이 이제 60년을 기반으로 새롭게 다시 예술활동 하는데 큰 모태가 됐으면 해서 이번 전시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26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수시간 동안 소방관 170명이 진화에 나섰고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전 2시 직후 콜러 스트릿에서 발생한 화재는 오전 7시가 넘도록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4개의 상업용 건물과 1개의 빈 아파트까지 번진 뒤 오전 7시 20분쯤 겨우 잡혔습니다. 소방국은 건물 2채가 완전히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6만 7천 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제네시스 G70와 엘란트라, 코나와 벨로스터 등 5만 4,600여 대는 연료 펌프 결함에 따른 엔진 파워 감소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차량 연식은 2019년형에서 2023년형까지로 모델마다 다릅니다. 또 2024년형 산타페 12,300여 대는 트랜스미션 유닛 내 소프트웨어 오류가 리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9월 9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레터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시작 전부터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다친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소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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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규탄 농성을 벌였습니다. 입장하려는 야당 의원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몸싸움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국민의힘 고동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다쳤다고 호소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러는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소란 끝에 시작된 청문회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 씨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해병대 1사단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임 전 사단장을 추궁했습니다. 이종호 씨, 김계환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이종호 씨도 임성근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배 안에 있었다며 이 씨를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종호 저분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안이고 언론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최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발표가 연기되기 직전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대통령실 내선 02-800-7070 번호로 전화받은 걸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 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위법 청문회라는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은 오는 26일 2차 청문회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SBS가 주관하는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과했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을 놓고 후보들이 다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열린 SBS 주간 마지막 방송 토론회. 나경원 후보가 어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저지 농성을 한 여당 의원들이 기소된다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거냐고 한동훈 후보에게 물으면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한 후보가 그제 사과했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이 다시 거론되면서 공방이 격해진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 후보 발언이 경솔했다며 비판에 가세하자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책임을 거론하며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화를 폭로하는 그런 당대표와 함께 뭐 중요한 얘기를 믿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후보께서는 저와 영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문자를 왜 폭로하셨습니까? 왜 그걸 원 후보 측에서 그걸 밝혀냈습니까?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며 개파 정치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한 후보가 됐을 때 분당이 되는 거, 분열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총개파 탈피 선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후보 간 갈등이 오히려 커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봉합이 가능할지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로 세계 곳곳의 일상이 마비되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유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네, 이곳 프랑스 언론들도 전 세계적인 혼돈 상황이라며 통신장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IT 시스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위 측은 비상대책을 가동 중이라며 상황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에선 어제부터 생강 주변 대테러 보안 경계 구역에 대해 출입 통제에 돌입하고 QR코드 형태로 된 통행증을 발급받은 이들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됩니다. 네, 런던 증권거래소도 주요 지수 산정이 평소보다 2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런던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지 못한 투자자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며 RNS 뉴스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RNS 뉴스는 국내 증시에서 공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거래소 측은 기술팀이 서비스 복구 노력 중이고 현재 증권거래소 등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는 또 통신 약국 시스템이 장애를 입어서 여러 가지 약국 처방이라든가 서비스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에는 부동산 침체와 살아나지 않는 내수, 높은 청년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3중 전회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창청 호텔입니다. 중국 최초의 5성급 호텔로 유명한데 찾아가 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 등 해외 정상들이 묵었던 최고급 호텔이지만 코로나 등으로 나빠진 경영난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금융 중심가입니다. 가장 모기 좋은 곳인데도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2분기 베이징의 공실률은 18%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명문 북경 외대 졸업식, 졸업생 대표가 연단에 올라 울먹입니다. 要是我没上过大学就好了。如果我没上过大学，我就可以心安理得的去当服务员。可是我上了大学，拉不下脸。 1년 전 최고치를 찍었던 청년 실업률은 재학생은 제외하도록 통계 방식을 바꾼 뒤에도 여전히 13, 14%대입니다. 청년 실업과 부동산 불황, 내수 침체 등 중국 경제가 직면한 3중고 타개 방안이 기대됐던 3중전회가 끝났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중국식 현대화와 신품질 생산력이 거듭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당장의 경제과제 해결보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주력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因地制宜发展新质生产力，大力培育壮大新兴产业，布局建设未来产业。 미국과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 기술 확보 등을 통해 미국의 봉쇄를 뚫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주력하겠다는 첨단 기술 분야는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과도 상당 부분 겹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가든그로브에서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주차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개인 부스와 체험 활동, 미용 서비스 등이 제공됐으며 풍성한 경품도 마련돼 많은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료 진료 부스에서는 주치 임유일 내과 전문의가 참석해 건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혈압 측정 등 간단한 진료도 했습니다. 연세 글로벌 CEO 동문회가 연세대 미래교육원과 공동으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LA 마당몰 CGV에서 열리는 인문학 콘서트 4인 4색에서는 권수영 교수와 김동훈 교수, 한명기 교수, 박희준 교수가 참여해 치유와 마케팅, 미중 경쟁 역사와 플랫포노베이션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총기 탐사 스캐너를 도입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동 중인 승객의 총기나 금속 물체를 자동 스캔하는 AI 총기 탐지 스캐너를 여러 장소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ACT 시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ACT는 사이언스 섹션이 선택사항으로 바뀌며 영어, 리딩, 수학 등 3개 섹션이 ACT의 핵심이 되고 코어 테스트의 경우 시험 시간이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험은 온라인의 경우 내년 봄부터, 스쿨데이 테스팅은 2026년 봄부터 각각 실시됩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네소타 연방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최모 씨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꿰어 아동 포르노물을 만들려다 적발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게는 한 건의 아동 음란물 제작과 아동 음란물 수수, 미성년자 강요와 유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사람 대신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는 로봇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로봇 때문에 화제가 된 식당이 있습니다. 로봇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와 손님 상에 놔주면서 접게까지 제대로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로봇 사실은 사람입니다. 중국 충칭시에 있는 한 전골 요리 식당인데요. 음식 맛도 맛이지만 로봇의 동작을 흉내내는 식당 주인의 인기 때문에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해 12살부터 전문 훈련을 받았다는데요. 로봇 춤을 접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몇 차례 재미삼아 해봤다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로봇도 속을 명품 연기인데 이러면 사람이 로봇의 일자리를 다시 빼앗는 격이 되는 건가요? 덤프트럭 적재함에 물과 사람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도로를 달리기까지 하는데요. 파키스탄의 한 운전수가 덤프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색 수영장입니다. 적재함에 방수포를 깐 뒤 물을 잔뜩 채워넣은 건데요.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얼핏 목욕탕의 대형 욕조처럼 보이기도 하죠. 주행 모습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하면서 인기를 끌자 현지 언론에서도 소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동차인 카, 수영장의 풀을 합쳐 이런 게 진짜 카풀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여름 더위에 최고일 것 같긴 한데 안전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길에 곰이 막 돌아다니네요. 루마니아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도로에 불쑥 나타나 지나가는 차량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도 빈번한데요. 이에 루마니아 정부는 곰의 사냥 허용 한도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19세 여성이 산행 도중 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현지 정부는 야생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곰 사냥은 엄격한 기준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물권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개체수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냥으로 야생곰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불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엔 남미 한 항공사의 여객기에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여객기 꼬리에서 불꽃과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남미 최대 항공사인 나탐 항공의 여객기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해 브라질 상파울루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륙 중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 발생했는데요. 여객기가 기울면서 꼬리가 바닥에 닿았는데 조종사가 침착하게 운행한 덕분에 탑승객 100여 명은 별 사고 없이 공항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객기는 부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항공청이 고장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모두가 잠든 밤, 한 남성이 머리에 조명을 달고 베트남의 한 새둥지 공장에 침입합니다. 공장 안은 날아다니는 새들로 가득했는데요.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장을 향해 손을 뻗어 둥지를 꺼내더니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냉큼 달아납니다.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남성은 공장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상당의 새둥지 5kg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기 새들이 죽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 추적에 나섰는데 새둥지는 베트남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꼽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도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배달원이 손님의 음식에 발을 넣어 휘젓고 침까지 뱉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소셜미디어를 타고 영상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해당 배달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의 해명에도 배달원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업체 측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